여러분들은 너무 편향되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조금 객관을 시킬 수 있도록 항상 이렇게 연구해보고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투자할 때 네. 각도님께서는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주식을 투자를 할 때 어떤 분들은 수급 상황이나 차트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요. 저는 각도님께서 차트나 뭐 수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조하신 경우를 거의 못 봤거든요. 거의 잘 안 보죠. 차트를 보는 건 봐요. 도대체 얘가 주가가 과거 대비 얼마 현재인가 그걸 보긴 보죠. 그러나 더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익 대비 시가총액 뭐 이런 것들을 더 보죠. 그 한참 그러니까 뭐 퍼 대비 보통 보면 무조건 퍼가 이제 낮으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치 언젠가는 인정을 받을 그런 주식이야라고 했다가 많은 이제 오래된 가치 투자 펀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10년째 이제 네. 그님이 오실 거야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 투자를 지향하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맞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 가치 대비 가격이 과연 어떤 건가? 버는 돈 대비 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요? 저는 이제 조금씩 계속 개량이 되죠. 매일같이 개량이 되는 거예요. 올해 좀 써먹기 좋은 방법 뭐 이런 거? 올해는 확실히 저의 개량된 방법이 통했죠, 시장에서. 지금 저는 작년하고 다르게 작년에 상당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어요. 이게 잘 될 것이고 이게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했는데 올해 들어오는데 미친 듯이 오르는데 좀 불안한 거죠. 시장 분위기가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게 뭐지 도대체? 삼성전자 하루 이렇게 많이 올라? 현대차가 이상한데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싼 주식으로 갔죠. 여기서 뭐라냐면 이익 대비 주가가 상당히 싼. 그러니까 영업이익 기준으로 주가가 서너 배. 그 정도밖에 안 하고 뭐 순익 기준으로도 6, 7배밖에 안 되는. 한국 평균이 지금 14, 15배인데. 네, 그 정도 되죠. 근데 이 회사의 이익이 줄어들지 않아요. 앞으로도. 뭐 그런 회사들.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중요한 노하우인데. 가르쳐 주세요. 싫은데. 그래도 이까지 왔는데. 싫은데. 자꾸 이거 그러니까 세스클라만이 책을 절판했지. 저는 그거예요. 그냥 요 동영상도 딱 네. 기간을 하고 내려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뭐 복사본이 돌아다니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나마 아직까지 우리는 많이 안 보니까 네. 안 떨어질 주식이요. 안 떨어질 주식. 안 떨어질 주식. 뭐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여기서 떨어져 봐야 뭐 10%, 15%? 그래 그 정도면 진짜 장을 지지지. 그 정도만 떨어지면 여기서는 떨어질 공간 별로 없는데. 그러면 오케이. 뭐 사장이 누가 오더라도 여기서 더 떨어지기는 힘들다. 그렇죠. 근데 뭐 이익 규모도 괜찮고 회사 뭐 영업도 깨지고 무너질 것도 없고 그냥 시장 인정을 못 받을 뿐이고 근데 언젠가는 시장 인정을 받겠지 이런 거. 그게 사실은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무기예요. 근데 저도 그렇게 투자를 하지만 저는 6개월 안에 되기를 바라고 투자를 하는 거고 일반인들은 2년, 3년 기다릴 수 있어요. 그래서 2년, 3년 동안 한 200%, 300% 먹으면 연한산 수익률 3, 40% 되니 뭐 나쁘지 않잖아요. 그게 참 힘들어요, 저희는. 네. 참 2년, 3년 길을 그 정도 먹으면 되는데 제가 한 2년 들고 있는 주식이 있는데 아직까지 네. 배당 받아서 이제 거의 돈 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무언가 라고 하면서 담배를 필까 말까 지금 고민 중에 막 있었습니다. 나라도 펴서 이 회사의 이익에 기여를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이제 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제가 회사명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회사는 꼭 그게 조금 쌀 때 샀어야 돼요. 지금 정도 그 정도라면 옛날 가격 뭔지 알겠는데 옛날에 약간 올랐을 때 사신 것 같은데 아주 오른 것도 아니지만 그렇죠. 이 정도면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사실은 영원히 적당한 가격이었지. 그 회사는 항상 영원히 적당한 가격인데 그래서 그게 그 한국 자본시장 전체에 평가를 못 받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시장이 정말 끝까지 하락으로 간다. 뭐 제가 얘기했던 지수 4,000포인트 돌파하는 그런 하락장으로 간다 하면 결국 그런 주식들이 뒤로 갈수록 한번 뻥뻥 터질 겁니다. 네. 터지길 바라겠습니다. 비슷한 회사 미국 건 사놨는데 걔는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나쁜 회사는 아니고 굉장히 좋은 회사죠. 한국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홍삼을 좀 더 드셔주시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 혹시 최근에 이렇게 리포트나 이런 걸 보신 것 중에 종목 이렇게 말고요 산업이나 아니면 거시로 봤을 때 이건 한번 좀 보면 좋겠다 괜찮게 잘 썼다 뭐 이런 리포트가 있으면 좀 최근에 반도체 리포트 나온 게 있어요.
혹시 네. 누가 쓰셨는지 까먹었어요. 네. 어느 두꺼운 거. 하여튼 리포트는 두꺼운 걸 읽으세요. 왜냐하면 두꺼운 30페이지, 40페이지 이상 되는 거는 시간을 많이 공들여서 쓴 리포트예요. 그리고 저도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두꺼운 리포트 중에 그 애널들도 싱싱한 애널들이 있어요. 그럼 산업 전반을 리뷰를 한번 새로 한 게 있어요. 초보자 때는 그런 게 굉장히 좋습니다. 산업 전반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산업 리포트를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사실 실력을 빨리 늘리시려면 다른 뭐 여기서 중요한 리포트 잘 좋았던 리포트 한두 개 말씀드리는 것보다 방법이 뭐냐면 업종 전체를 설명해주는 리포트들이 있어요. 네네. 그걸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걸 읽어서 산업을 이해해야지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지난번에 얼핏 저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검색창에 환경 컨센서스 이렇게 치면 아마 그 창이 하나 나올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나라의 좋은 점인지 나쁜 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리포트들이 거기에 모여 다 조회가 있죠. 되도록 네. 되어져 그럼 있거든요. 뭐 F 뭐 돈 안 내고 예. 거기는 돈 내야 되는데 예, 예. 거긴 돈 안 내도 되니까 예, 괜찮죠. 그렇게 네. 하면 개인 단에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또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걸 그 산업 리포트나 이거 보면 야 이렇게 똑똑해 막 이렇게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뭐 쓰신 분도 그렇겠지만 읽고 나면 저도 왠지 똑똑해지는 네. 그런 기분이 드니까 그거는 한번 꼭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산업 리포트. 그리고 읽다 보면 아마 어떤 분들 뭐 자주 이렇게 조회가 되거나 다운로드가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예, 그런 분들이 아마 그래도 업계에선 나름대로 인정을 받는 분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처음에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3살부터 8살까지 간다고 네. 이렇게 투자할 때 잘못된 버릇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계속 물타기를 한다든지, 뭐 저 처음에 제가 주식 투자할 때 돈이 죽지 내가 죽냐 뭐 이러면서 계속 물타기 하니까 결국 제가 죽더라고요. 돈 없어서 네. 그렇게 이제 죽고 또 불타기 하시는 분, 네. 그래 영원히 갈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혹시 지금 잘못된 투자 습관, 야, 이건 내가 고쳤으면 참 좋겠는데 라고 하는데도 잘 못 고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걸 말씀드리면 제가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수는 있겠는데.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시황을 잘 안 봐. 얘가 업이 있는데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핸드폰을. 그랬을 때는 보통 우리가 어플을 지워라 그러거든요. 네. 지우고 나면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해서 보고 막 이제 그러던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잘못된 습관들. 아까 뭐지 이제 물타기, 그다음에 불타기, 그리고 너무 잦은 조회 이런 거 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런 이제 습관들에서 좀 벗어나실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물타기는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내가 좋은 기업을 샀는데 주가가 떨어져. 계속 물타기 해야 되죠. 근데 내가 어떤 기업을 샀는데 주가가 올라. 근데 다 못 샀어. 그럼 계속 더 사야죠.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지 여부가 월등히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의 말 듣고 투자하는 거 제발 하지 말라. 그리고 내 기준 가지고 투자해라.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 제가 이제 쉽게 설명은 해드리는데 자기 투자 방법을 빨리 갖춰야 돼요. 물론 이제 저희처럼 전문업으로 들어오면 임계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임계치를 돌파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근데 임계치를 돌파할 때까지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수고와 진짜 미쳐야 돼요. 미쳐야만 뚫려지는 그 임계치가 있거든요. 그 임계치를 뚫고 나면 뭐 그다음부터 조금 수월해집니다. 근데 임계치를 뚫을 때까지 가진 방법을 다 써야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나는 한국의 모든 기업을 한번 다 볼 거야. 그다음 모든 산업을 다 공부해 볼 거야. 그리고 그 투자 관련 도서도 뭐 수백 권 다 읽어볼 거야. 뭐 이런 그렇게 하고도 임계치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임계치에 도달한 사람들은 그런 거를 많이 본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임계치를 돌파를 해야 되고, 근데 개인들은 그렇게 하기 힘들다. 그러면 그 패턴을 정하시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패턴. 성공의 패턴을 정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개별 종목 하지 말고 팔딱팔딱 뛰는 거 뭐 이렇게 인기 있는 거 그거 하지 말고 그 수익률을 낮춰서 대형주 중에 그 정도 수익률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주가가 안 오른 주식만 찾아서 사는 훈련을 한번 해봐라. 제가 보기엔 그게 개인들이 그 쉽게 투자자의 세계에서 부자 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계속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복리를 누려야 되는데 복리를 언제부터
확연하게 눈에 보이냐면 100% 넘어가면 보통 한 60에서 80% 수익률이 넘어가잖아요. 쑥쑥 자랍니다. 수익률이. 나 별로 수익률 안 난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올랐어? 할 정도로. 왜냐면 100% 수익이 나면 똑같은 1% 처음 했을 때 1%, 2% 수익 나는 게 2%, 4%예요. 배수로 늘기 때문에. 왜냐면 2배, 그게 일종의 레버리지가 된 거죠. 그래서 그걸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복리에 대한 개념은 경험을 해봐야 알아. 아무리 말을 들어도 그러네 하고 감을 못 느껴. 근데 복리를 체험하시고 나면은 목표 수익률을 높이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아요. 안타만 쳐도 내가 이긴다. 그러면 제가 하나 이제 제가 잘못된 습관 중에 이제 하나 제가 고칠 수 있는 방법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저는 이렇게 수익률이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200% 수익률이 난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두 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수익률 자체만 높지 금액 자체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죠. 카카오입니다. 제가 큰 회사이기 때문에 그냥 카카오인데 웃긴 게 뭐냐면 저는 200%를 했다는 게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5주를 더 사거나 10주를 더 사면 그 수익률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감동을 못 하겠어요. 정말 특이하죠. 아니 그럴 수 있죠. 아깝잖아. 내 예, 상패 같은 건데 상장 받는 그렇죠. 네. 나 200점 맞은 200 한 나도 보면 이루타 종목이 있는데 요걸 깨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제가 100% 넘었을 때부터 계속 이 회사는 더 갈 거야, 더 갈 거야 그랬는데 100%를 깨기가 싫어서 가만히 뒀더니 걔가 결국 200%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저 같은 사람이 여기 보시는 분 중에 계시면 그냥 스스로 이렇게 만족, 그래 내가 이 회사를 찾았어, 이런 회사를. 그런 거는 근데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공의 경우니까 네. 나 또 이런 회사 또 찾아야지,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찾아가면 되고, 그 다음에 참고로 저는 리밸런싱 할 때는 계속 시세를 보면서 가지만 저 시세 별로 많이 안 봅니다. 시세 굳이 저는 직원들 중에 점심시간에도 막 계속 켜놓고 보는 사람도 있으면 왜 그렇게 해야 돼? 그러거든요. 그렇다고 수익률이 좋냐? 꼭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걸 보고 있을 시간에 새로운 기업을 탐색하고 생각하고 검토하고, 그 다음에 투자 친구들을 만나서 물어보고, 요즘 내가 살펴보지 못한 건 무엇가 있는지, 자꾸 그거는 정보라기보다도 서로 간에 주고받는 거예요. 저도 공부한 거를 나눠주고 저쪽한테도 받고, 이런 데 시간을 투자하는 게 훨씬 낫지, 시세 본다고 내가 바꿀 수 있나. 내가 국민연금도 아닌데 주가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연금. 네. 아무튼 그건 나중에 한번 또 기회가 되면 여쭤보고. 혹시 이런 경우는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목표 수익률에 만족을 해서 오늘 팔아야지 했는데 한 5% 올라서 이게 진짜 나에게 행운이한 주식이 해서 한 5% 정도 오늘 올랐을 때 팔았어요. 근데 종가가 한 10% 오른 거예요. 많죠. 맞죠? 그랬을 때는 각도기님 어떤 생각 드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일반인들이 내가 오늘 팔았던, 그러니까 매도를 치고 나면 내가 오늘 팔았던 가격이 종가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네. 아니면 조금 떨어지거나, 그럼 난 잘 팔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야 당연히 인간인데 기분이 좋거나 나쁘거나 그렇게 되죠. 팔았는데 픽 하고 올라가면 에이 이러고 떨어지면 아싸 이렇게 되는 거는 인간의 본심이니까 당연한 건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 자주 있을 겁니다. 한두 번 아니에요. 그런 자주 있는 거고, 혹시나 내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보고 잘못한 게 없으면 그래 까치밥 엄청 남겼네 하고 주면 되는 거죠. 그거를 아쉬워하면 안 돼요. 그런 거를 아쉬워하면 그 다음부터 못 팔아요. 왜냐하면 목표가 안 돼도 못 파는 거지. 이 정도면 충분히 받았는데도 지난번처럼 그러면 어떡하지? 이게 다 이걸 뭐라 그럴까? 이건 잘못된 투자 방법이에요. 투자는 그냥 딱딱 정해진 대로 정한 기준대로 움직이는 거. 그래서 사실은 아까 임계치를 돌파하는 과정에 임계치를 돌파하게 되면 몇 가지 루틴들이 생깁니다. 루틴이 얼마나 많이 생기느냐가 임계치 돌파 여부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는 아직 임계치 근처에서 알짱알짱거리는 것 같아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항상 제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샀을 때는 내가 산 가격이 제일 낮은 가격이길 바라고, 그날 샀더라도 팔았을 때는 내가 제일 비싸게 그게 돈을 벌더라도. 그러나? 왜냐하면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보통 주식을 살 때 목표 수익률 자체는
그 해당 기업을 살 때는 목표 수익이 꽤 높아요. 그러니까는 50, 100, 200 이렇게 목표 수익률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하루에 1, 2% 비싸게 샀다 싸게 샀다는 그다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뭐요 그 인계치를 근처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혹시 여기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저 같으신 분들이 있으면 쉽게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아직도 배울 게 많다, 공부할 게 많다. 아유 저도 예. 끝도 없죠. 네 계속 실패도 하고 이거는 저희 뭐 지난주에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뭐 타이거도 잘하거든요. 물론 이제 내년쯤 되면 저한테 딸리긴 하겠습니다만 잘해요. 진짜 잘했어. 진짜 잘하는 애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 엄청 하거든요. 실수 엄청. 오죽했으면 인버스를 잡았다고 아니, 그거 그때, 뒤집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잘못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너무나 흔하게 있는 일인데 그 잘못했을 때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뒤집을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유연성이죠. 뒤집을 수 있어야 돼요. 틀리면 뒤집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크게 당합니다. 유연성이 떨어지면 잘 다른 기술이 좋고 부지런하고 막 엄청나게 머리도 샤프하고 해서 좋은 수익을 내다가도 이 유연성이 없으면 부러져요. 한 번씩 크게 당해요. 크게. 그러니까 너무 자주 유연성을 발휘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들 중에는 믿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뇌동이고 부하뇌동이고 부하뇌동과 유연성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 이렇게 되면 마음이 이렇게 갔다 저렇게 되면 그거 아니고요. 내가 내 판단 잘못했다. 뒤집자. 새로 생각하자. 이거죠. 이런 유연성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 유연성이 없으면 아까 깨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보면 운동도 그래요. 운동도 뭐 스코어를 하는 거나 기록 경기나 거의 똑같은데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들은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잘하는 사람은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이 레인지가 딱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근데 자기는 한다고 생각하는데 잘 못하는 사람들의 특성은 뭐냐면 이게 커요. 이거는 이제 그나마 조금 실력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뭐냐면 쭉 잘 가다가 갑자기 하면서 톡 빠지는 거죠. 또 잘 가다가 톡 빠져. 잘 가다가 톡 빠져. 이 크게 빠지는 것들을 얼마큼 좁혀낼 수 있는지, 그러니까 크게 당하는 게 없는 게 주식에선 상당히 누적된 실력이에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나 30% 사실 저도 방송에서 승률은 좋은데 이 수익이 별로 안 좋다. 이게 뭐냐면 10종목 사서 9종목 먹었는데 한 종목에서 크게 깨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변하고 있다라는 게 이런 게 이제 싫은 거예요. 10종목에서 9종목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종목 안 깨지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무리를 안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복리로 결국 드러납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인계치를 넘어간다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저희들이 그런 분들 워낙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유튜버들도 많고 뭐 증권회사 가보면 뭐 PB분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저분이 진짜 정말 어느 정도의 인계치를 넘어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주관적인 기준 객관화시킬 수는 없는 거니까 그 부분이 있으면 이거 욕먹는데 얘기하면 뭐 하시고 요거도 먹더라도 여기 시청자분들께는 뭐예요? 좀 왜냐하면 그래 알겠는데 너 정말 잘하는 거야? 라는 것들을 뭐예요? 이렇게 어떻게 알지? 말해보면 정말 다 똑똑하시거든요. 한마디로 네.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거의 없어. 거의 없더라고. 거의 없어. 그래서 사람들 많이 모셔서 얘기도 하고 대담도 하고 싶은데 부를 만한 분들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별로 없어요. 네. 그냥 일단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슈퍼개미들 있잖아요. 네. 슈퍼개미들.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슈퍼개미들이 잘하는 슈퍼개미들은 계속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임계치를 돌파해서 패턴을 만드는 사람은 당연히 계속 벌 수밖에 없어요. 시장이 작년 3월처럼 폭락하지 않는 한 웬만한 이러한 장에서도 꾸준히 올라가요. 그러니까 잔고가 계속 늘어요. 이게 찐. 옛날에 많이 벌었어. 근데 지금 옛날하고 똑같아.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금액이 똑같아. 이건 가짜. 이건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운이건 뭐건 몇 가지 뭐 나름 뭐 열심히 해서 벌었겠지만 그게 늘지 않았다면 실력 증가가 없다라는 건 사실은 찐의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가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방금 하신 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꼭 여러분들이 진짜 실력자들은 다 숨어서 자기가 이렇게 계좌를 늘려가고 있거나 수익을 늘려가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게 업계에 적어요 너무.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 투자로 너무 많이 빠져나갔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약간 사명감을 요즘 갖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도 훌륭하고 걸출한 펀드와 펀드 매니저와 그 운용자들이 이제는 제도권에서도 정말 많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타이거 흔쾌하게 모셨었고, 거기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몇몇 회사 있어요. 앞으로 점차 만나볼 건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도권에서 제대로 된, 왜 우리나라는 조 단위의 펀드를 운용하는 소비자를 상대로,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그러니까 법인 자금 땡겨와서 국민연금 자금 받고 어디 공제 자금 받아갖고 2조 3조짜리 운영하는 그런 거 말고, 그다음 채권 시장에서 뭐 10조 20조 운영하는 거 말고 개인 단에서 그냥 네이키드로 알주식 해서 그걸로 2조 3조 4조 5조 그래서 키워가지고 원금 5조 받았는데 우리 10조로 키웠다. 그래서 우리 토탈이 10조 자산이다. 이건 20조 자산이다. 이렇게 한데 생겨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저는 생겨야 될 것 같아요.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 저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앞으로 저희 이제 닭동이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노력하신다는 걸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은 진짜 다 알고 계시고 저렇게 부지런한 분이 계신가라고 항상 뭐 댓글을 보면 그렇게 아니에요. 저는 제 스스로 굉장히 게으르다고 생각해요. 너무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좌절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많은 분들이 아침에 여기 이 지점에서 가장 먼저 오셔서 가장 나중에 퇴근하신 분이 아직도 부족하다라 그러시면 부족하지. 그러니까 진짜 솔직히 부족하지. 제가 이 일간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업계 넘버원을 만났지 않습니까? 네. 업계 넘버원을 너무 재밌었거든요. 시간 가지고 모르는 너무 우리 이제 주식 얘기하면 시간 가지고 모르고 재밌는데, 얘기를 들으면서 저분은 주식과 자기가 일체가 되었구나. 주와 일체라고 네, 주와 일체가 되었구나. 와, 저 정도구나. 진짜 더 해야 되겠다. 더 해야 되겠다. 그래도 그분한테 따끔한, 아니 그것도 모르면서 뭘 주식한다 그래. 그 얘기도 듣고 정말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더 열심히 해요. 그리고 저 아직도 모르는 기업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실력이 되게 미천하다고 생각하는 게, 모르는 기업이 거의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조금 한계는 있어. 내 기억력이 없어서 지나가면 까먹어. 그게 좀 문제예요. 첨단 기계가 그런 부분은 아마 이제 그래서 열심히 항상 적는 편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뭐 마무리 인사를 드리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참 내가 이런 분한테 나의 자산을 맡겨놔서 참 좋다. 왜? 계속해서 더 발전적일 거니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문가가 많이 없고 찐이 많이 없는 이 시대에 지금 한국 시장에 그래도 자부심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각동이님께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1년에 몇 번 정도 2,000만 원을 샀다 팔았다 하십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증권회사 여러분들 거의 거래하시는데 보시면 뭐 무료 수수료, 거의 수수료가 없는 상황일 거예요. 증권 거래세라는 건 있어요. 0.23% 네. 내려서 1,000만 원을 이제 샀다 팔았다면 23,000원 정도가 네. 나옵니다. 우리나라 평균이 뭐 남자 기준으로 6,000, 그러니까 60회 정도가 넘더라고요. 68회 NH에. 그러면 제가 계산해 봤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52주, 360 샀다 팔았다 하면 세금만 196만 원입니다. 네. 예. 120만 원, 120만 원. 119만 6천 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럼 1,000만 원의 12%가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까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너무 잦은 매매.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돈은 번 것 같은데 나중에 세금이랑 수수료 다 나갑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을 꾸준히 관찰하면서 이렇게 함께 회사랑 가실 수 있는 그런 공부를 좀 해보셨으면 너무 안타까운 좋겠습니다. 게, 그렇게 해서 성공한 전문가가 소수예요. 아주 극소수예요.
근데 일반인들이 그런 길을 간다는 건 그냥 거의 대부분 망할 길로 간다라고 보셔도 돼요. 저보다 수십 배나 많이 거래를 하네. 네. 전문 투자자인 저보다 수십 배나 거래를 많이 해. 다들-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정말 수수료 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정말 그래서 주식 투자는 말 없어야 돼. 기업 투자라고 바꿔야지. 아니 어떻게 기업이 하루아침에 좋아지겠어요. 몇 개월씩 걸리는, 몇 년씩 걸리는 거지. 네. 예, 1,000만 원을 52주에 한 번씩, 주에 한 번씩 여러분들 하시면 119만 6천 원을 나라에 세금으로 가져다 주시는 겁니다.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끼는 게 좋겠죠. 아무튼 그런 비용들은 좀 아낄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신 각도기님께 감사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